21세기를 살아가는 브루나들의 포교 이야기, 21세기 브루나 보따 제자들, 안녕하세요.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오늘이 설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음력으로도 완전한 새해가 됐습니다. 그동안 아직 설날 안 지났으니까 내 나이 한 살 안 먹었다고 박박 우기시는 분들,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에 순응해야 됩니다. 빨리 떡국 맛있게 드시고 나이도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예. 네, 사실 설날이 되면 가족들끼리 만두도 빚고 서로 덕담도 하고 네. 세배도 하고 또 떡국도 먹고 참 정겨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설날을 맞아서 법담 스님께 덕담 한 말씀 청하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2015년도 을미년 새해에는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결혼 성취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신도아들 중에서 좋은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BTN 디지털 부처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많이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2015년도 을미년 한 해 시청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사실 명절이 되면 스님들은 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네. 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종무소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집에 가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기 때문에 절이 텅텅 비어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봉화사는 더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신도분들이 절에 잘 이제 안 오시거든요. 설날이나 추석 명절에는. 그래, 우리가 조용한 곳에 가다 보면 절간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네. 명절 때면 보통 일반 절은 절간다운 모습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혼자 명절을 즐기려니 제가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은 법담 스님도 좀 조용하다거나 외롭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오늘 모실 손님은 정말 대가족과 함께 지내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21세기 브루나 보따 제자들, 저희가 오늘 모신 손님은요,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진유원 원장이신 배원 스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성불복지회 진유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유원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지금 한 40여 명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 하십니다. 회원선님께서는 충북 충주에 자리한 진여원이라는 곳에 머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진유원은 아동복지시설로 네. 가정이 해체되거나 네. 또는 사회에서 소외돼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40여 명 생활하고 있고, 네. 사회 나가기 전까지, 자립하기 전까지 저희 진여원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사실 스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자상하고 아이들이 스님을 좋아해서 잘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자꾸 아빠라고 아이들이 부르다 보면은 오해를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아빠라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저로 국한하지 않고 네. 우리 돌보아주는 우리 지도 선생님들도 같이 정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자유의지로서 네. 자기가 정을 느끼고 싶은 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네. 더 어떤 서로의 신뢰가 더 우선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생각됩니다. 신뢰와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든데요. 네. 각기 다른 연령대의 아이들을 한 집에서 40명씩이나 키우다 보면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보통 가정집에서도 아이 한둘 키우기 힘들죠. 힘들죠. 네. 예. 뭐 다 똑같습니다. 힘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네.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사실 얘기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자주 싸우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들이 싸울 때 스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훈육을 하시나요? 싸운다 그러면 뭐 둘 다 잘못할 때도 있고 어느 한 아이가 뭐 옳고 또는 한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 그렇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네. 둘이 싸워도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한 아이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준다 그러면 애가 자기 어떤 잘못한 것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더 매진을 하고 네. 나중은 자연스럽게 자기 잘못된 행동들이 교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스스로 네. 깨닫고 고치게 되는군요. 고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네. 자기가 옳은 일, 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매진하다 보면 나머지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됩니다. 네. 스님께서는 그럼 잘 되라고 혼을 낸다든지 또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간혹 아이들이 스님의 깊은 뜻을 몰라줘서 속상하거나 가슴 아플 때도 한 번씩 있으시죠? 물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일반적이지 않는 얘기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동 학대 방임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아동 학대로 들어왔으면서도 아이들은 양가 감정을 가집니다. 양가 감정이 뭡니까? 자기 부모를 싫어하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보고 일반적인 부모를 그리워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군요. 네. 사랑받고 사랑해주는 부모를 그리워하고 네. 학대하는 부모를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와 있을 때는 네. 간혹 부모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잘해주죠. 간혹 보니까. 네. 그래서 중도에 이제 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서로 바라는 게 틀리죠. 부모하고 아이가 바라는 게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저로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진여원이 아동복지시설이긴 하지만 시설에 가보면 여느 가정집 못지 않다고 합니다. 시설도 집처럼 따뜻하게 꾸며져 있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그렇게 스님께 아빠라고 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신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학원이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활동도 진짜 친아버지처럼, 친부모님처럼 지원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진여원에 정말 재주 많은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예. 처음 이렇게 진영을 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부분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예. 가정이 파괴되면서 공부하는 시기 때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진여원에 뒤늦게 들어와서 공부를 시작하기는 하는데 이미 흥미를 잃어버린 뒤라서 흥미도 잃고 다시 시작하기 참 어렵죠.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특기를 가르치려고 네.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하는 게 뭐 하모니카 정도 불 줄 알아서 처음에는 하모니카를 가르쳤어요. 네. 하모니카를 가르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악기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카리나를 한 일주일 연습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 예.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요. 하모니카 오카리나 가지고는 이게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내보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고민 끝에 다니다 보니까 누가 플룻을 멋지게 이렇게 또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플룻을 무조건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 손 짚는 법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플룻을 배우신 예, 건가요? 인터넷에서 배워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그래도 뭐 아리랑 정도는 불 수 있는 것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배워봤지만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정수희 아나운서는 뭐를 배워보셨는데요? 저도 어렸을 적에 플룻을 한번 배워봤는데 저는 사실 포기를 했거든요. 네. 하루에 20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일주일이면 아마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플룻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한 2달 가르치고 나서 네. 봉사자 중에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네. 저는 대신 또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아이들이 저를 이기려고 열심히 네. 하는군요. 제가 없는 시간에 몰래 연습을 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운동도 시키고 뭐 또는 뭐 아이들에게 조그만 유아들에게는 네. 이렇게 인라인이라든지 S보드라든지 이런 것도 타게 합니다. 물론 저도 같이 합니다. 예. 아이들은 보통 한나절이니까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몇 달이 됐는데도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타지는 못합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공유하면서 네. 아이들에게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그 레슬링 하는 애가 있는데 레슬링 하는 애가 전국대회에서 이제 계속 한 2년 동안 계속 금메달을 따왔어요. 회원 선생님도 레슬링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뭐 레슬링까지는 못했는데 예. 여하튼 그렇게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고 또 피아노를 가르친 애는 이번에 또 대회 나가서 특상을 받아왔어요. 예.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태권도라든지 또 이번에 민요 대회에서 1등 한 애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특기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네, 네.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발전선도 열어주시는데요. 다방면으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혜원 선생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친자식처럼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법률상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때를 대비해서 스님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아동복지시설이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네. 대학교 진학한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둬서 졸업할 때까지만 연장을 해줍니다. 물론 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퇴소를 안 하면 어찌 됩니까? 나는 진영이 너무 좋다. 평생 살 거다 하면 어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직 그런 아이는 없었습니다만 없습니까? 대부분 이제 직장을 얻고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모든 그 지원되는 게 끊기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이들을 대학을 진학하도록 이렇게 아이들한테 구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그 토대를 만들어 주고 계시는데요. 그 경제적인 기반을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제도가 바로 사유재산 제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동복지시설 중 진여원이 최초로 도입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마다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갖고 있다는데 그러면 통장 관리도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장 관리도 본인들이 아이들이 직접 하십니까? 예, 이제 사유재산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시사주간지 기자분이 저는 사유재산제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그 시사주간지 기자분이 그렇게 써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뭐 그런 특별한 거창한 생각보다는 네. 아이들에게 어떤 자립 비용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왔을 때 퇴소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취업을 해도 방 얻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사회적 적응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서 제가 있는 동안 네. 모든 후원자나 결혼자들이 주는 돈을 모아서 네. 퇴소할 때 찾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개인 통장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이 돼 있으니까. 개인 통장이니까요. 네. 네. 그럼 혹시 퇴소하기 전에 네. 자기 통장에 아이들이 돈이 모여가지고 16살이나 17살 때 돈 찾아가 도망간 아이들은 없나요? 2002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알잖아요, 제가. 예. 중간에 자기가 가면 찾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가면. 그렇죠. 예.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가출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뒤로 초창기에 그런 일이 한 번 있고 나서 그 뒤로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도 사실 있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그래도 내 이름으로 어떤 돈이 있는데 어렸을 때 한참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이거저거 사고 그렇죠. 싶을 때잖아요. 걱정은 물론, 많이 안 되셨어요? 용돈 통장은 따로 있어요. 통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지급해주는 용돈 통장이고요. 예. 하나는 1대1 자기 퇴소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통장으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립을 합니다. 그럼 그 용돈은 누가 주나요? 물론 진용원에서 주죠. 네. 진용원에서 매달 용돈을 줍니다. 제가 처음 와서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다른 일탈 행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용돈을 주는 그런 것부터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뭔가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일탈을 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용돈을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통장 잔고가 아이들 통장에 쌓여가면 아이들도 그 돈 모으는 쏠쏠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을 건데요. 1대1 자매 결혼 외에도 진여원에서 또 아이들에게 소소한 아르바이트 거리도 제공해 주신다고요? 참 아이템이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돈이 모여가니까 자신들도 뿌듯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자기가 누구는 얼마 있다, 누구는 얼마 있다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텃밭을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농사를 지면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진영원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상당 시간 또 시간이 소요되고 들어와서도 요즘 아이들 프로그램 많이 해야 되죠. 네. 학습 지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특기 지원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요즘 또 필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성교육이라든지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특수 프로그램 필수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을 텃밭 가꾸게 제때제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어렵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다가 중도에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그냥 잡초라든지 시간 날 때 아이들이 시간 났을 때 필요할 수 있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잡초라든지 주변 환경 정리 위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요즘 이렇게 몇 시간씩 시키고 대신 아르바이트비를
시간당 요즘 최저시급보다는 조금 높게. 요즘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5,500원 아닙니까? 글쎄 지금 5,300 얼마인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지금 6,000원 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일하고 자기가 일하고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불사한다고 힘든데 네. 아르바이트 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뭐 노동의 소중함도 알고 내 스스로 일하면서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요. 또 직접 관리를 하니까 경제관념도 생기고 해서 좀 아이들의 변화가 좀 보였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물론 아이들이 자기 돈이 모여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뿌듯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래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네.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해주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하죠.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매달 주는 용돈을 모아서 또 거기 일대일 통장에다가 따로 적립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배우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사유재산제라는 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자립하고 설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까지 정말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우리 아들 딸 미래까지 걱정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까지 정말 아이들의 미래까지 걱정해주는 회원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진심으로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스님께서 진년에 처음 왔을 때는 시설도 그렇고 아이들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안 좋은 모습이었고 시설도 낙후된 시설이었다면서요.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글쎄 뭐 아이들이 안 좋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네. 그 환경 자체가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조금 놀랐었는데 뭐 소년원에도 한 명 가 있었고 네. 보호관 잘 받는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됐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제 말을 듣기보다는 뭐 형이나 어떤 그 나이가 조금 많은 아이들 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강압에 의해서. 네. 예,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아까도 말했듯이 용돈을 먼저 주고 대신 지가 시간도 정해주면서 외출 외박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친구의 부모님하고 통화만 되면 예. 외박까지도 이렇게 허락해주고 그래서 그전에는 외출 외박이 좀 힘들었습니까? 아예 그런 게 없었고 아이들이 그냥 나가서 그냥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체계화시키고 네. 아이들을 위해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아이들에게 전체 다 휴대폰을 또 해줬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통신사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동복지시설 최초로. 예.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동복지시설 지원폰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때 당시 때는 한 2,000원 정도만 내면 되게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휴대폰을 다 해줬었는데 지금은 한 5,000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자기 용돈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껴 쓰겠네요. 네. 네. 5,000원이면 부담이 없는 금액이거든요. 아이들 용돈으로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의 채널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거라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처음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상처도 크다 보니까 그렇죠. 마음의 문도 좀 꽁꽁 닫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른인 스님보다는 나와 가까운 뭐 형이나 누나, 언니의 말을 더 듣고 좀 이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스님께서 좀 어떻게 다가가시면서 마음의 문을 여신 건가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님이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그렇죠. 예. 예, 아이들하고 똑같아져야 됩니다. 네. 큰 아이들하고 제일 처음 가장 친해질 수 있는 게 컴퓨터 게임인데 제가 먼저 컴퓨터 게임을 사주고 네. 같이 했었습니다. 예. 물론 저는 같이 뭐 아이들처럼 잘하지 못하니까 돈 주고 아이템을 다 샀었죠. 네. 다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네. 아이들에게 뭔가 네. 좀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요즘 대중가요, 인기가요 CD를 많이 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저도 컴퓨터 켜서 연예인 정보부터 확인을 합니다. 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확인을 해서 오늘 여자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노래도 이렇게 인기 가요는 제가 한 1위부터 한 이렇게 쭉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는 저도 많이 들어서 외워야지만이 아이들과 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들으면 이 노래지 하고 서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일 노력을 해가면 조금씩 아이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이 예. 열리고 대화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과 혜원선이가 나이 차이도 많이 있고 또 혜원선이께서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눈높이에 맞춰서 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흔히들 요즘 말하는 눈높이 교육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문도 열리고 또 대화의 채널이 형성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원자 개발이 제일 먼저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요를 배우는 아이는 민요를 계속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사실상 진흥원에는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연자를 연결해서 네. 그 아이가 민요를 계속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예. 또 공부를 잘하면서도 하고 싶은 아이들은 또 결연자를 맺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물론 공부를 못한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네. 전체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의욕을 가지면 그쪽에 할 수 있도록 결연자를 연결해 주는 게 이제 제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1년에 한 번씩 대대적으로 가족사랑 축제를 해서 더불어서 자립 지원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네. 이때는 후원단체라든지 개인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학금들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1:1 통장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떤 자립 비용을 조금 제가 채워주는 게 준비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얘기를 해주실 때다 또 아이들의 이런 장기가 있다고 얘기하실 땐 살짝 미소를 머금으셨는데 아무래도 결연자 얘기를 하실 때는 조금 진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이 일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으시죠? 물론 나간 아이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갈 때가 가슴이 뿌듯할 때가 있습니다. 뭐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자기 밥벌이 정도 해서 자기 혼자 독립을 해 나갔을 때 그럴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진여원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반면에 나가서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떠났지만 그런 아이들을 보면 또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일에 사실 많이들 인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 실정인데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지방에 있는 단체들은 더욱더 후원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여원의 후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찰과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불자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종교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계란 만들기도 봉사를 들어와서 하고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뭐 틀이라든지 만들기라든지 이런 봉사들을 많이 들어옵니다. 뭐 초파일 때 또는 뭐 지난 성도절 때 우리 불교 단체는 어디 한 곳 연락이 온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봉사 후원이라든지 또 재능 기부 후원이라든지 그렇죠. 지금 재능 기부 영어 이런 영어 수학이라든지
주요 과목들도 네. 지금 대부분 타종교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후원금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봉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죠. 또 혹은 아이들한테 내가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후원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와서 몸으로 직접 와서 노력봉사를 하셔도 됩니다. 뭐 그 외에 1대1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1대1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좀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만 있으시다면 이번 설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봉사를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의미가 생각이 있네요. 예. 듭니다. 네. 우리 불교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스님 말씀대로 타 종교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사회복지가 부처님의 자비 실천행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포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요원의 아이들만 하더라도 회원 스님 덕분에 스님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종교가 없는 아이들을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부처님 법을 믿는 참불자로 태어날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 제가 충주에 거주하면서 충주에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와달라 그래서 한 2, 3년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회복지협의체 총재가 공동총재가 있는데 총재가 당연직 총재가 시장님이 이제 당연직 총재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이세요. 총재가. 그 다음에 부총재도 목사님. 네. 그 밑에 모든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장로분들. 네. 그 다음에 권사 집사라도 직책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끼일 수 없을 정도로 네. 모든 타종교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렇죠. 있고 예. 또는 우리 불교에서는 저는 그냥 옷을 승복을 입고 있으니까 모양새로 이렇게 불러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저희 사회복지 교육이 있어서 제가 네. 한번 갔는데 한 3,000여 명이 모였는데 스님은 네. 이제 저 혼자예요. 네. 그런데 거기 교육 내용이 뭐냐 그러면 네. 기독교의 윤리의식,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복지, 네. 스님을 앞에 놔두고, 예. 국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예. 그럴 체계가 갖춰지지 않죠. 앉혀있죠. 우리 전체 불교는.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리다 네, 보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나와서 축도까지 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불자들도 제가 아무리 아이들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복지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종교 행위를 못합니다. 네. 그걸 기독교인들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네. 네. 불교적 종교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얼굴만 보여줘도 이렇게 네. 포교가 되는 그렇죠. 게 아닌가. 예. 우리 불자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훌륭한 포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혜원 스님께서는 사실 지금 이런 활동, 진여원 원장 이외에도 조계종 교정교화 전법 단장으로도 활동을 네.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법회와 상담을 하시고. 네, 지금 뭐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교도소를 다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국적으로 53개소 교도소라든지 구치소가 있는데 예. 지금 여기에도 스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교도소에 기독교라든지 천주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자매 결혼이 자매 이루어지고 결연이라든지 집회가 뭐 자매 결연뿐만 아니라 법회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한 데가 지금 불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예. 네. 그래서 법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찾고 또 발굴하고 있는데 네. 제가 경찰청에 경승을 할 때는 경찰청 전법단은 굉장히 후원이 많더라고요. 네. 네. 이런 교정교와 교도소 들어가는 것은 이게 홍보를 할 수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거의 지원하신 분들도 없고 또 의식이 죄인들을 왜 도와주느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불교적으로 지옥 세계까지 어떤 그런 밝은 광명을 놔두게 한다 그러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지옥인 그런 곳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다 극락왕생 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큰 원을 세우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회원선을 보니까 현세 오신 지장보살님 같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회원선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고 있지만은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즉 시청자 여러분들이 BTN 불교 TV를 보는 시점은 바로 설날입니다. 네. 그럼 설날에 진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설날에도 뭐 여느 가정과 똑같이 저희들이 이제 차례를 지냅니다. 네. 차례를 지내고 물론 법당에서 같이 이제 아이들과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는 세배를 다닙니다. 어디로 다닙니까, 세배를? 물론 이제 큰 스님들부터 해가지고 큰 후원자들 이렇게 큰 어른들을 주로 다닙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 조금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아이들은 세배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뭐 저녁에는 들어와서 아이들 윷놀이라든지 네. 또는 아이들 그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아서 이제 대부분은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까도 말했듯이 1대1 통장에 자기가 집어넣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돈 모으는 재미가 있으니까, 예. 아이들이 참 즐거운 설을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을 앞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이들에게 뭐 크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아이들에게 밝은 심성을 가지고 예. 또는 희망을 잃지 말고 예. 그다음에 열정을 가졌으면 예. 합니다. 21세기 불화 붓다의 제자들, 우리 혜원스님께서도 피해갈 수 없는 공식 질문입니다. 혜원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포교란 무엇입니까? 포교라는 것은 저는 더불어서 같이 어울림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가 앞으로 30년 이렇게 나간다면 30년 뒤에는 아마 불교란 말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절에 가서 기복적인 어떤 기도로만 일관한다면 그런 기도가 무당한테 가서 하든 교회 가서 하든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불교적인 특색도 없어지고 거기다가 앞에 말했듯이 실천까지 없다 그러면 우리 불교가 아마 이제 민속 종교로서 민속 자료로서만 남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대에 맞추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눈맞춤을 하듯이 네. 이 세대에 맞추어서 포교를 하지 않으면 불교가 앞으로 도태되지 않을까. 네. 뭐 다인의 진화설처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렇죠. 적응하지 못한 어떤 생물은 도태되듯이 네. 우리도 현 세대에 맞추어서 이렇게 포교를 하면서 같이 어울려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네. 스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이심전심으로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와서 법당에 와서 부처님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한다고 부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인 전국에 계신 대덕큰 스님, 훌륭하신 스님들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배워서 복 짓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겁니다. 그럼 복 짓는 방법이 뭐냐? 먼저 BTN 디지털 부처님을 통해서 ARS, 복 짓는 행위, 복 짓는 기부를 통해서 또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회원스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진영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아이들을 보고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또 자부심을 느낌으로써 나도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저 아이들도 밝고 행복한 마음을 잃지 않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고 복을 기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회원수님, 오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다 말한 것 같은데 우리 불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부처님 법은 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예. 생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천에 있지 않을까. 이 자비행에 자비를 실천했을 때 부처님 법이 이 사회에 불교가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내 복도 생각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실천했을 때 내 그렇죠. 복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가지라도 좋은 일을 한 가지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네.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복을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 올해는 꼭 좋은 습관을 그런 복 짓는 습관을 지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를 뜻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란 단어를 혈연 관계로만 한정해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직원들끼리 우리 가족하고 또 친구끼리도 친한 사람끼리 가족, 또 절에서도 또 가족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의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40명의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 같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회원선님께 진여온 아이들의 앞날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진여원의 원장이신 회원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는데요. 명절이라서 즐거운 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도 훌륭하신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명절이 되라 싶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2015년 을미년 새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보다는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라는 인사가 더 어울릴 듯 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